아동문학가 김태두, 나의 삶, 나의 문학. 동화낭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 요술저금통 두 번째 이야기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젠 다 썼겠지 하는 생각이 일주일이 넘은 것 같다. 자꾸만 손에 돈이 잡혀 나왔다. 이렇게 신나는 일이 일어나다니 신비롭고 신통하다. 내 통장은 바로 요술단지였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요술 할머니가 지금 나타나 나를 돕고 있을 줄이야. 마운산에서 내려온 찬바람이 빈 감나무 가지를 요란하게 흔들고 전봇줄은 윙윙 소리내며 울고 있었다. 마침내 신비롭기만 하던 내 저금통이 바닥이 나버렸다. 무지무지 서운했다. 돈이 또 생기면 그 자리에 넣어둘 거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가끔 장롱 밑에 팔을 더 깊숙이 넣어 더듬어 보았지만 이제 돈은 영영 잡히지 않았다. 서운한 마음이 나를 허전하게 하였다. 방학을 하루 앞둔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큰 언니가 길다란 해초리를 들고 벌써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영숙이, 너 이리 와서 매 좀 맞아야겠다. 밑도 끝도 없는 큰 언니의 말에 나는 이해했다. 왜 그러는지 통할 수 없다. 언니가 날마다 과자를 먹고 있었단 말이야. 동생 영이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오며 고자질을 했다. 지금까지 울고 있었던지 손등으로 연막 눈물을 닦고 있었다. 아하, 과자를 사 먹었다고 그러는구나. 영이 지 돈도 있는데 내 돈으로 왜 과자를 사주나? 뭐? 그런데 큰 언니는 뭘 모르고 동생 말만 듣고 나를 때리려고 한다. 큰 언니가 준 돈인가? 고모가 주셨는데. 치. 나는 당당하기만 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늘 착하다고 칭찬하시는 나를 괜히 사탕을 못 먹어 힘술이 나는가 봐. 그러나 큰 언니는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약이 올랐다. 변명도 하기 싫었다. 저항도 안 하고 그냥 매를만 했다. 큰 언니가 너무 미웠다. 어머니도 아니면서 나를 때리다니. 나는 너무나 억울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없었다. 무슨 큰 언니가 때리면 그저 맞는 수밖에. 사건은 그렇게 끝나버렸다. 나는 그 후 한참까지 큰 언니가 왜 나를 때리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다. 다만 억울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이사하기도 했다. 중학생이 된 뒤에야 혹시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 낭송할 동안은 같으니까 바꿔봐요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낭송에는 을지문덕과 녹족 부인을 두 사람의 훌륭한 점을 적은 동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지문덕. 살수에서의 너틀 웃음 을지문덕. 허허허허허. 을지문덕 장군이 웃으며 수양제 중국 통일한 것 축하하오.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웃을 눈보지 마오. 고구려도 결코 만만하지 않소.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인사드리오. 하하하하. 을지문덕 장군이 웃으며 수양제 유화를 건너온 것 환영하오. 고구려 성이 시루떡으로 보이어? 고구려 땅이 그렇게 욕심나요? 100만 대군도 결코 무섭지 않소. 우리 서로 괴로워봅시다. 어서 오시오. 우하하하하. 을지문덕 장군이 웃으며 수양제 살수에서 혼쭐 낸 것 미안하오. 거지 쫓기는 전술 몰랐지요. 살수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놀랬지요. 고구려 군사에게 당할 수 없어. 우리 다시 만나지 맙시다. 안녕히 가시오. 두 번째로는 녹족 부인 동시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살수 대첩 숨은 공로자 녹족 부인. 녹족 부인, 얼마나 빨리 달려야 사슴발 이름 붙여졌을까.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당당히 장병으로 뽑힌 걸 보면 알 수 있지. 을지문덕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배 타고 마중 나간 지혜에서 알 수 있지. 살수 대첩 숨은 공로자라네. 녹족 부인 얼마나 큰 공을 세웠기에 그 이름 남았을까. 해담 대표자로 뽑혀가서 적 대표자를 알아낸 눈을 보면 알 수 있지. 조욱이 문제라며 아들을 타일러 해담을 유리하게 이끈 공에서 알 수 있지. 살수 대첩 숨은 공로자라네. 이상 동시 두 편을 방송을 마치고 동요 부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요는 아는 동요는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저학년들이 많이 부르는 고추 먹고 맴맴. 윤석중 선생이 짓고 박태준 선생이 곡을 붙인 고추 먹고 맴맴. 4분어 2박자입니다.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맨맨 할머니가 돌떡 받아 머리에 이고 꼬불꼬불 산골 길로 오실 때까지 고추 먹고 맨맨 달래 먹고 맨맨 아버지는 목감 떠서 나귀에 싣고 딸랑딸랑 고개 넘어 오실 때까지 고추 먹고 맨맨 달래 먹고 맨맨. 다음 부를 동요는 요즘 알맞은 기르기 사분의 사박자입니다. 달 밝은 가을 밤에 기러기들이 찬소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고단한 날개 쉬어가라고 갈대들이 손을 저 기러기를 부르네. 산 넘고 물을 건너 남은 길을 헐를 날아 우리 땅을 다시 찾아왔어요. 기러기들이 살러가는 곳 달아 밝은 달아 너는 알고 있겠지. 제가 어릴 때는 할머니에게 혹은 우리 머슴들이 지내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가서 들어가면 머슴들이 이야기를 참 잘하는 머슴들이 있고 또 큰 방에 오면 우리 할머니가 이야기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개와 고양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아주 재미가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외워서 우리 친구들 혹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 형들도 아주 재밌다고 했습니다.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걸 놀이화 해갖고 보리밭을 썰어대면서 막 우리가 어깨동무해서 부르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이야기 중에 노래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는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남해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언젠가 따님할 때 보니까 교과서에도 개와 고양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서 제가 느끼는 점이 이 동화도 잘 쓰기는 썼는데 우리 할머니 이야기보다는 못하다. 왜 그럴까 이렇게 연구를 내대로 물을 한번 써보니까 그 이야기 속에 노래가 그냥 나오지 않고 여기는 대화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동화를 쓸 때도 이 점을 유의해서 꼭 어떤 동화 속에 동요를 넣어보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 어떤 것이냐면 지가 고양이와 개가 그 구슬을 훔쳐간 바꿔간 할머니 집에 가서 말로는 지금 할머니 보고는 못하고 그 집에 있는 지대양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 지들이 그날 저녁에 할머니 그 개짱문을 열면서 막 떠드는 그 구령이 있습니다. 그 보면 송고사 뚫어라 널파나 널어라 열어라 막 이러면서 부르는 그 노래 그게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 주요 알맹이가 우리 교화서는 그리 안 하고 막 굿을 찾아왔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화 쓰기 할 때는 첫째가 저는 생각할 때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성이고 뭐 우리에게 유익성이고 교육성이고 이런 게 있지. 재미가 없어 놓으면 원래 안 읽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재미있게 쓰려면 그 신비함이 있는 그 환타지 작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생활 동화를 우선으로 알아주는 분도 계시는데 생활 동화는 환타지 동화에 대해서 수준이 좀 한 수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소설의 작법을 다 익히고 나서 동화에는 환타지라는 그 기법이 다시 배워야 동화 작가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쉽게 소설의 그 테크닉도 없으면서 그냥 동화가 쉽다 싶어서 덤벼보는데 그럼 그 이 중요한 환타지 작용이 빠집니다. 환타지란 뭐냐 하면 즉 상상입니다. 상상이라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환타지를 세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면 보통 우리는 꿈으로서 막 꾸며내는데 요 실생을 살다가 이제 환타지 상상 속에는 제가 꿈을 꾸니까 이런 것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꿈에서 끝나는 것도 있고 꿈을 깨고 자기가 뭐 또 생각하는 게 있고 이러는데 환타지 동화에서는 환타지 세계에 들어갔다가 반드시 다시 또 일상생활 세계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꾸미려니까 꿈을 이용한 것 외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동화 작가들은 참 기가 막히게 그 환타지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동화들을 보면 그 환타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뭐 어느 문을 열어보면 딱 바뀌다가 또 문을 닫으면 또 이 세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 점이 가능하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야 좋은 동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화 작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